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아버지의 권유 한마디로 한국행을 결심했고, 그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실화인데요. 처음엔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한국 땅에서 그녀는 사랑도 만나고 성공도 거머쥐었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용기 있는 도전, 그리고 그녀를 품어준 한국의 따뜻한 정을 함께 느껴보시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이나 아민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라이나 아민이에요. 이집트 카이로 외곽의 평범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영국계 이집트인이셨고 아버지는 순수 이집트 출신이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영국과 이집트를 오가며 자랐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컸기 때문에 언어에 유독 재능이 있었습니다. 영어와 아랍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까지 자연스럽게 익혔죠. 친구들은 제게 언어 천재라고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였을 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싶었어요. 낭만적인 언어였고 유럽 문화에 대한 동경도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의 거리를 걷고 마드리드에서 공부하는 상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라이나, 한국어를 배워보는 건 어떻겠니?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거든요. 지도에서나 봤던 작은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사업차 한국을 몇 차례 다녀오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마다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단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예의 바르고 부지런해. 네가 그곳 언어를 배운다면 큰 기회가 올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19살이었던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쪽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유럽의 클래식 음악과 문학에 더 끌렸죠.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대학 전공을 한국어로 정했습니다. 카이로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입학했고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언어와 씨름하기 시작했죠. 한글 자음과 모음 조합은 신기했지만 높낮이를 구분하는 존댓말 체계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상대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언어는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거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어느 봄날 교수님께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하는 장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과에서 저를 추천하고 싶다는 거였죠.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냈고 몇 달 후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집안 식구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솔직히 저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머나먼 동양의 나라로 혼자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밤마다 잠을 설치며 고민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출국 전날 밤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라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곳에서 네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걸 발견하게 될 거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짐을 꾸리며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넣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이집트 향신료와 차를 챙겨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라이나,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여긴 내 집이야.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기회예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7년 3월 초였어요.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죠. 깨끗하게 정돈된 시설, 친절한 안내 방송,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자동문에 온수까지 나오는 세면대라니.
이집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의 모습은 카이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거리, 신호를 지키는 차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룸메이트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는데 서로 영어로 간단히 인사만 나눴죠. 안녕, 나는 메이야. 중국에서 왔어. 안녕, 라이나예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녀는 곧 헤드폰을 끼고 자기 공부에 집중하더군요.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개강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다른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출신이었어요. 중동에서 온 학생은 저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죠. 다들 서로 자기 나라 출신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디에도 끼지 못한 채 혼자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방인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느꼈어요.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먹는 음식도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들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저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처음 먹은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입안이 얼얼하고 혀가 마비되는 것 같았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도 매운맛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밥도 우리나라처럼 향신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하얀 쌀밥이더군요. 맛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심심했어요. 빵을 사 먹으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모든 빵이 너무 달았습니다. 설탕 범벅 같은 맛이었죠. 이집트에서 먹던 담백한 빵이 그리웠어요. 고향의 음식, 어머니가 해주시던 코샤리와 몰로키아 스프가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도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모두가 조용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눈 마주치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이집트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말을 걸고 웃고 떠들었는데 여기는 뭔가 차갑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전화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더군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례함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당시엔 그저 외롭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같은 학교 유학생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남학생이 비웃듯 말하더군요. 한국은 기술은 발달했지만 문화적으론 폐쇄적이야. 외국인한테 진짜 마음을 열지 않아. 그냥 고립된 디지털 왕국이지.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표면적으론 친절한데 깊이 들어가긴 어려워.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걸까? 제가 여기서 진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수업도 생각보다 훨씬 빡빡했습니다. 한국어 문법 수업은 따라가기 벅찼고 교수님들은 엄격했어요. 과제도 많았죠. 매일 밤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쉽게 해내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한국어로 에세이를 쓰는 과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문법도 문법이지만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거든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말하는 문화, 그걸 글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리 문제로 한국 남학생과 작은 마찰이 생겼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그 학생이 제 짐을 옆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책과 노트, 필통까지 전부 다른 자리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제 자리였는데요. 제가 영어로 말했더니 그는 한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짜증난다는 투였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못 알아들었지만 기분 좋은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서툰 한국어로 따졌죠. 왜 이래요? 짐 있었잖아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몰랐어요 하고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히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그 남학생 얼굴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고향이 그리웠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힘들어. 나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어머니는 다독이셨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스페인어를 선택했더라면 유럽에서 편하게 공부했을 텐데. 왜 아버지 말을 들었을까? 친구들은 지금쯤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 도서관에서 마주쳤던 남학생과 같은 조가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불편했죠. 조 편성 공지를 보는 순간 한숨부터 나왔어요.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람. 첫 미팅날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어색하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다른 조원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엔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네요. 그날 시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변명은 아니고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한국어였지만 천천히 말해줘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영어로 대답했죠.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사실 그때 많이 힘든 시기였거든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는 서먹함을 풀고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제 주제는 한국의 전통 명절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준호는 제 한국어 발음을 하나하나 고쳐주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라이나 씨,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추석이 아니라 추석이에요. 미세한 차이지만 중요하죠. 그는 끈기 있게 설명해 주었고 저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짜증내지 않고 계속 도와줬어요. 과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추석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추석은 단순히 보름달을 보는 날이 아니에요. 조상님께 감사하고 가족이 모여 사랑을 나누는 날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가족은 정말 중요해요.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한국 문화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가는 거였어요. 과제를 마치고 나서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국어 공부 도와줄까요? 대신 저한테 영어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영어 회화가 약해서 고민이거든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서로 도우면 좋죠.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저녁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1시간은 한국어, 1시간은 영어로 공부하는 시간이었죠. 서로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지만 점점 그 이상의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준호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냉정해 보이는 건 사실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조심스럽지만 한번 친해지면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처럼 대해주죠. 그의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차가움이 거부가 아니라 조심스러움이었던 거네요. 그럼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물었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심을 보여주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봐요. 어느 날 기숙사 복도에서 사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자상한 인상의 여성분이었죠.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라이나 씨, 요즘 많이 힘들죠?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혼자 있으면 외롭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어른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젊었을 때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봐요.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와요. 내가 딸처럼 챙겨줄게. 그 순간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뭔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차갑기만 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따뜻한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부모님이 외국인 친구 초대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으시거든요. 저는 긴장되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부모님도 라이나 씨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가정의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준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단지 안에는 놀이터와 작은 공원도 있었죠. 준호가 아파트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이나 씨, 여기요. 그의 환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준호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와요, 라이나.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준호가 라이나 씨 이야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식탁 위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전, 그리고 각종 반찬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었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놀라 말하자 어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우리 준호 친구인데 당연히 잘 대접해야지. 외국에서 혼자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 아버지도 나오셔서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집트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먼 길 와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겠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죠. 한국말 정말 잘하네요. 발음도 좋고. 우리 준호가 잘 가르쳐줬나 봐요? 준호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갈비찜을 수저로 떠서 그릇에 담아주시며 많이 먹어 하셨어요. 한 점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이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감탄하자 어머니는 더 기뻐하시며 계속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챙겨주셨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사랑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준호 아버지는 이집트 문화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보셨고 저는 열심히 설명했죠. 피라미드는 정말 대단해요. 수천 년 전에 저렇게 큰 건축물을 만들었다니 신기하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예요. 한국도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이집트의 역사는 정말 경이로워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 집 식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 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이나야, 한국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연락해. 전화해도 되고 놀러와도 되고. 우린 이제 내 한국 가족이야. 알았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이게 한국의 정이구나.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거였구나.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조심스럽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가족처럼 대해주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좋으세요. 마치 제 부모님 같았어요. 준호도 미소를 지었죠. 다행이네요. 부모님도 라이나 씨 정말 좋아하셨어요. 집에 가시자마자 전화 오셨거든요. 좋은 친구 사귀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아버지께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그 이후로 제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와 저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단순한 언어 교환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된 거죠. 아니, 사실은 그 이상이었는지도 몰라요. 준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그가 없으면 뭔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문화도 다르고 종교적 배경도 달랐으니까요. 혹시 제 마음이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까 걱정도 되었죠. 준호는 제게 한국에 숨겨진 매력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주말엔 북촌 한옥마을에 데려가 주었고
또 어느 날은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함께 봤어요. 라이나 씨,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삶이에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각자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 아래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학업에도 점점 자신감이 붙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수업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졌죠. 교수님들도 제 발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특히 통번역 수업을 담당하신 김 교수님은 제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어요. 라이나 학생, 자네는 아랍어와 영어,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잖아? 이런 인재가 흔치 않아. 게다가 문화적 이해도까지 갖췄으니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야. 교수님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큰 용기가 될 줄 몰랐어요. 그해 가을, 교수님께서 전국 대학생 한국어 통번역 경시대회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라이나,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 자네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한국에 온 지 겨우 1년도 안 됐는데 대회에 나간다는 게 무리라고 생각했죠. 전국에서 모인 실력자들과 경쟁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 부족해요. 다른 학생들은 훨씬 오래 한국어를 공부했을 텐데요. 하지만 준호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라이나 씨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우리 함께 연습해요.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정말 도와줄 거예요? 당연하죠. 라이나 씨가 상 받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저와 함께 도서관에 남아 통역 연습을 도와주었어요. 한국 뉴스를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영어와 아랍어로 통역하는 훈련을 반복했죠. 처음엔 버벅거렸지만 점점 매끄러워졌습니다. 때로는 밤 11시가 넘도록 연습했습니다. 지칠 때마다 준호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 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라이나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함께 공부하다 보니 준호에 대한 마음도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대회에 집중해야 할 때니까요. 감정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죠. 대회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 시내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참가했어요.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었죠. 중국에서 온 학생은 한국어를 10년 넘게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 온 학생은 이미 통역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라이나 씨만의 강점이 있어요. 자신감 갖고 하세요. 대회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전 통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차 필기시험에서는 한국어 문법과 어휘, 문화 이해도를 평가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지만 그동안 공부한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문제는 준호네 집에서 들었던 이야기 덕분에 잘 풀 수 있었죠. 1차는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2차 실전 통역에서 긴장이 몰려왔어요. 제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한국 정치인의 연설문을 영어로 통역하는 과제였어요. 마이크를 잡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관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객석에 앉은 준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저를 응원하고 있었죠. 그 순간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통역을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국어의 뉘앙스를 영어로 정확히 전달하려 노력했죠.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문장을 Our nation has overcome tremendous hardships to reach where we stand today로 옮겼어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감정까지 전달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통역을 마치고 나니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를 내려왔고 준호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라이나 씨. 완벽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대상 수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그 많은 인재들 사이에서 제가 1등을 했다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씨, 저 대상이에요. 1등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와, 라이나 씨 대단해요. 그날 밤 저는 행복에 겨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 날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으며 저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김 교수님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에는 이집트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죠.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제가 정말 해냈어요. 마이크에 대고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 한국이 이제 제 제2의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곁엔 늘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후 제 삶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우선 장학금이 전액 연장되었고 학교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어요. 학교 홈페이지 메인에 제 사진과 인터뷰가 실렸죠. 이집트에서 온 라이나 한국어 통번역 대회 대상 수상 제목을 보는데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여러 기업에서 인턴십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중동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뷰티 기업과 전자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죠.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건 한 중견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K-뷰티 브랜드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확장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아랍어와 영어,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인재를 찾고 있었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라이나 씨 같은 인재가 정말 필요했어요.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구사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단순히 통역하는 게 아니라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저는 그 회사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번역 업무만 맡았지만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어요. 중동 바이어와의 화상회의에서 통역을 담당했고 아랍어 마케팅 자료도 제작했죠. 제 의견이 실제 사업 전략에 반영되는 걸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라이나 씨, 이 문구 아랍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팀장님이 물어보시면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이렇게 하면 현지인들에게 더 와닿을 거예요. 한편 준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자주 만났지만 이제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선뜻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졸업 후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걱정했고 저는 제 종교와 문화적 배경이 그의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조심스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이나 씨,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갈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은데 가족도 보고 싶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더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라이나 씨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전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요? 왜 슬플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죠. 준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라이나 씨 좋아해요. 처음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물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이나 씨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요.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준호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준호 씨. 저도 그래요. 저도 준호 씨가 좋아요. 근데 두려워요. 우리 가족들이 이해해 줄까요? 제가 한국에 계속 있어도 될까요? 준호 씨 가족들은 괜찮을까요? 수많은 걱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린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제 부모님은 이미 라이나 씨를 딸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라이나 씨 부모님께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릴게요. 진심을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죠. 사랑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다는 것을.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보며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턴십이 끝날 무렵 회사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라이나 씨, 졸업하고 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중동시장 담당 매니저로요. 물론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꿈꾸던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기도 했죠. 이집트로 돌아갈 것인가, 한국에 남을 것인가?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준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저는 부모님께 긴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준호와의 관계, 그리고 제 꿈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한국에 남고 싶어요. 이곳에서 제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모님께서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며칠 동안 불안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쩌지? 특히 아버지는 보수적인 분이라 걱정이 컸어요.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라이나, 내 편지 잘 읽었다. 어머니랑 오래 이야기했어. 내 선택을 존중한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 남자친구 얼굴은 꼭 한번 봐야겠구나. 우리 딸 평생 맡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봐야지. 아버지의 승낙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곧 준호 데리고 이집트 갈게요. 그날 밤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께서 만나고 싶대요. 이집트 가요. 준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잘 준비해서 갈게요. 라이나 씨 부모님께 좋은 인상 드려야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준호와 저는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였죠. 준호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라이나 씨, 제가 아랍어를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부모님께서 실망하시면 어쩌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은 언어가 필요 없어요. 준호 씨의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통역해 줄게요. 10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는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준호가 긴장한 얼굴로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라이나의 아버지. 준호가 서툰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몇 달간 가르쳐준 문장이었죠.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아랍어 공부했구나. 환영한다, 준호.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카이로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와, 정말 웅장하네요. 역사가 느껴져요. 저 건물들 정말 오래된 거죠?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 문명은 5,000년이 넘었지. 하지만 한국도 대단한 나라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 그 저력이 놀랍다고. 나도 한국 갔을 때 정말 감명받았어. 두 사람이 서로의 나라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이집트 전통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코샤리, 몰로키아, 케밥, 그리고 각종 샐러드와 빵. 준호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향신료 향이 정말 독특하네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계속 음식을 권하셨죠. 식사 중간에 준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라이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통역을 해주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젊은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 라이나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이나의 문화와 종교도 존중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너희 둘을 응원하마. 하지만 준호, 명심해라. 라이나는 내 소중한 딸이야. 만약 울리면 내가 한국까지 찾아갈 거다.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죠. 이집트에서의 일주일은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제 고향 친구들을 만났고 피라미드와 박물관도 함께 다녔어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앞에서 준호는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게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니 믿기지 않아요. 제 친구들은 준호를 신기해하며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죠. K-팝 가수 아니야? 삼성 스마트폰 정말 좋더라.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발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정도 따뜻하고 문화도 아름다워요. 라이나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그 화장품 회사에 정식 입사하기로 했고 준호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양가 부모님도 점차 우리를 인정해 주셨죠.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결혼할까요? 제가 물으면 준호는 웃으며 답했어요. 라이나 씨가 원할 때요. 전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졸업식 날 저는 우등 졸업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으며 객석을 바라봤어요. 준호와 그의 부모님, 김 교수님,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제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제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그 순간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준호를 만나며 느꼈던 희망. 이 모든 게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한 한국어학 학사예요. 졸업 후 회사에 출근한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중동시장 개발팀의 일원이 된 거죠. 상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라이나 씨, 우리 브랜드를 중동에 알리는 첫 주자가 되어줘요. K-뷰티의 진정한 가치를 전파하는 거예요. 기대가 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다고. 제가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었습니다. 중동 바이어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아랍어 마케팅 전략을 짜고 때로는 직접 두바이나 카이로로 출장을 가기도 했어요.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설명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민감한 피부를 고려해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세심함이 담겨 있죠. 할랄 인증도 받았고요. 바이어들은 놀라워했어요. 정말 품질이 뛰어나네요. 우리 시장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업무 성과는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승진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준호도 대학원에서 열심히 연구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 서로의 일상을 나눴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결혼 날짜를 잡는 것만 남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입사 2년 차가 되던 해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론칭을 위한 전략 회의였는데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되었어요.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되었지만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준호는 전날 밤까지 제 발표 연습을 들어주며 조언해줬죠. 자신감 있게 하면 돼요. 라이나 씨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누구도 라이나 씨만큼 중동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중동 시장은 연간 20조 원 규모의 뷰티 시장입니다. 하지만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죠. 제가 직접 현지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파악한 니즈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제가 직접 촬영한 중동 시장 현장 사진들과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할랄 인증, 비건 성분, 그리고 사막 기후에 적합한 보습력.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중동 여성들은 제품 성분에 매우 민감하고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할랄 인증은 필수예요. 임원진들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대표이사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라이나 씨. 현장 경험과 문화적 이해가 돋보이는 전략이네요. 이대로 진행합시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해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팀장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라이나 씨,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그날 저녁 준호는 제게 축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이었죠. 축하해요, 라이나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라이나가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네요.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준호 씨 덕분이에요. 처음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 그때 만약 준호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 중도 포기했을 거예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라이나 씨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전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라이나 씨,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라이나 아민.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제가 평생 라이나 씨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준호의 할머니가 주신 가족 반지라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 당연하죠. 저야말로 행운이에요. 카페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우리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준호랑요. 청혼받았어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라이나.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는다. 행복하게 살아라. 준호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줘. 어머니는 울먹이시며 덧붙이셨죠. 우리 딸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되었네. 근데 결혼식은 이집트에서도 할 거지? 친척들한테도 보여줘야지.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먼저 서울에서, 그 다음 카이로에서요.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저와 함께 한복을 고르러 다니셨고 제 어머니는 이집트 전통 의상을 보내주셨어요. 두 문화를 융합한 결혼식을 계획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글로벌 시대구나. 그해 가을, 준비가 한창일 때 회사에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라이나 씨, 중동 지역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해 주시겠어요? 얼굴을 알리고 K뷰티를 직접 홍보하는 역할이에요. 회사 얼굴이 되는 거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용기를 줬어요. 라이나 씨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한국과 중동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라이나 씨 스토리 자체가 영감을 주잖아요.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송에도 출연해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경험하며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뷰티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세심함과 혁신이 함께 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라이나 씨 응원해요.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중동 현지 매체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집트 신문에는 한국에서 꿈을 이룬 이집트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제 기사가 실렸어요. 고향 친구들이 너도 나도 연락을 해왔죠. 라이나, 네가 신문에 나왔어. 정말 대단해. 우리 동네 자랑이야.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걸 알고 뿌듯했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을 꿈꾸는 중동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 준비와 일을 병행하느라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저와 함께 예단을 준비하셨고 제 어머니는 화상통화로 이집트 결혼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두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구나.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는 힘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서울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준호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하얀 한복을 입었고 준호는 검은색 한복을 입었죠.
전통 혼례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보는데 꿈만 같았습니다. 이집트 소녀가 한복을 입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다니. 5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패백 시간에 준호 부모님께 절을 올리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라이나야, 이제 우리 진짜 딸이야. 우리 준호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너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다 들어줄게. 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대추와 밤을 받으며 저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친구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중국 친구도 와줬어요. 라이나, 기억나? 처음 기숙사에서 만났을 때 너 엄청 외로워했잖아. 매일 밤 울던 거 다 알아. 근데 지금 봐, 이렇게 행복한 모습. 정말 축하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그때가 엊그제 같아. 모든 게 꿈만 같아. 고마워, 와줘서. 회사 대표이사님도 축사를 해주셨어요. 라이나 씨는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한국과 중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이집트 전통 방식이었어요. 화려한 장식과 음악 그리고 많은 친척들. 수백 명이 모인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준호는 이집트 전통 의상을 입고 어색해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이었죠. 라이나, 이 옷 정말 독특한데요?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리고 너무 화려해서 부끄러운데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여보. 멋있어요. 정말 왕자님 같아요. 아버지는 준호를 꼭 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라이나를 부탁한다. 내가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는다. 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평생 라이나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그날, 저는 진정한 국제 결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걸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더 큰 아름다움이 탄생한다는 것을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준호가 꼭 보여주고 싶다던 곳이었죠. 에메랄드빛 바다와 검은 돌담길,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라이나,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여기 데려와야겠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벌써 아이 얘기예요? 당연하죠. 우리 아이는 한국어, 아랍어, 영어 다 할 거예요. 진짜 글로벌 아이가 될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해 팀장이 되었고, 준호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IT 기업에 취직했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죠. 비록 넓진 않았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벽지색을 정하고 작은 화분을 놓으며 집을 꾸몄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준호 부모님 댁과 제 친정 화상통화를 번갈아 했어요. 양가 부모님은 이제 서로 친해져서 가끔 직접 연락도 하셨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이집트에 계신 제 어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제 어머니는 이집트 전통 요리 레시피를 보내주셨죠. 이거 만들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준호 어머니가 신나서 말씀하시면 제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두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사랑엔 국경이 없다는 걸. 회사 업무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가 큰 성공을 거두며 매출이 급증했거든요. 두바이에 매장이 오픈했고 카이로에도 곧 오픈할 예정이었죠. 저는 그 모든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라이나 팀장님 덕분에 중동 시장이 열렸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후배 직원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팀 모두의 노력이에요. 전 그냥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회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라이나 씨, 한국과 이집트 문화교류 행사에 연사로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인데 라이나 씨 같은 성공 사례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 유학을 꿈꾸는 외국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어요. 행사 당일 대형 컨벤션 홀에는 양국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출신 라이나 아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연은 30분 동안 이어졌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라이나님,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이었어요. 낯선 땅에서 혼자라는 느낌. 하지만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모여 제게 큰 용기가 되었죠.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 따뜻하게 대해주신 사감 선생님, 가족처럼 받아주신 시어머니.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사람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딸도 지금 외국에서 유학 중인데 많이 힘들어해요. 라이나 씨 이야기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딸한테 꼭 들려줄게요. 힘내라고 말해줄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몇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이나 씨, 대사관 홈페이지에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교류 프로그램 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한국과 이집트 사이의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싶어요. 저는 영광이라고 답했죠. 개인의 성공을 넘어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더 많은 한국-이집트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의 이집트 진출을 돕고 이집트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지원하는 일이었죠. 특히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는 만큼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기숙사 적응 방법, 한국 음식 적응 팁, 친구 사귀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 한 이집트 여학생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라이나 선배님, 저도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인데 너무 두렵습니다. 선배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긴 답장을 썼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시간이 흘러 결혼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죠. 세상에, 우리가 부모가 되는구나. 라이나, 정말 고마워요. 저도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곧 태어나요.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당장 달려오셨고 제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축하해 주셨어요. 라이나, 엄마가 곧 한국 갈게. 출산 준비 도와줄게. 우리 손주 보러 가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덧붙이셨죠. 우리 라이나가 엄마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건강하게 잘 낳아야 해. 임신 기간 동안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배려해 주었고 준호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라이나,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제가 다 할게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발 마사지까지 해주었죠. 임신 7개월쯤 회사에서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라이나 팀장님, 출산 후 복직하실 때 이사로 승진하시면 어떨까요? 중동 사업부 전체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그해 가을,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갈색 피부에 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큰 눈망울. 준호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이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천사 같아요. 우리는 딸의 이름을 한국 이름과 이집트 이름 모두 지어주었어요. 한국 이름은 지아, 이집트 이름은 자이나.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이름이었죠. 출산 후 몇 달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딸을 돌보며 행복했지만 동시에 일도 그리웠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라인아, 당신은 훌륭한 엄마지만 동시에 훌륭한 커리어 우먼이에요. 복직하고 싶으면 해요. 제가 육아 분담할게요.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복직을 결심했습니다. 복직 후 이사로 승진했고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양가 부모님도 번갈아가며 도와주셨죠. 특히 준호 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지아를 돌봐주셨습니다. 라인아야, 걱정 말고 일해. 우리 손녀는 할머니가 책임질게. 너는 내 일에 집중해. 지아가 돌이 되던 날 우리는 성대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한국식과 이집트식을 결합한 독특한 잔치였죠. 한복을 입은 지아는 천사처럼 예뻤어요. 돌잡이에서 지아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우리 딸 가수하려나 봐. 준호가 웃으며 말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집트에서 오신 제 부모님도 함께 자리했어요. 두 나라 가족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객들 앞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전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은 저에게 사랑을, 가족을, 그리고 꿈을 주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 두 나라 모두 제 조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 지아는 두 문화의 아름다운 결실이에요. 지금 저는 회사에서 중동 전역의 K-뷰티 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UAE, 모로코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되었어요.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두 지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한국과 중동의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낯선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편견과 오해를 딛고 일어서세요. 한국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정과 첨단 기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 저처럼 여러분도 이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됩니다. 한국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대 이상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돌려주고 싶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응원합니다.